지구촌의 광활한 땅덩어리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중은 0.07%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 73억 명 가운데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1.7%에 불과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2050년이면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1위인 미국 다음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GDP는 2만 7천 불이지만 통일이 되는 2050년이면 5만 불에서 8만 불 시대로 펄쩍 뛰게 된다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보고서는 또 있습니다. 지난 5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지난해 27,970달러에서 2020년이면 36,750달러로 지금보다 약 8,780달러인 31.4%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면서 한국과의 경제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의 아베 정권의 엔저 정책으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미국과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일명 TPP 타결로 자동차 부분의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도 한국보다 유리한 시장 환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은 지금의 밝지 않은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2020년이면 일본 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5년 후 우리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경제 활력의 새로운 공간으로 북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한국 제조업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급속히 높여나가는 경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은 필수 조건이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화해 국면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둘째,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면서 세계 시장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중국 시장을 한국 경제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일본 제품에 뒤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의 차이를 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치인들과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추동력이 될 수 있는 4대 공공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데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이며 해외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 잠재력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뛰어야 합니다. 2020년에 약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 미국과의 경제, 군사,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정부와 정치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2020년을 새로운 도전장을 던져야 하며 2020년을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